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바쁜 진료 시간에 여기 제 환자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뭐 쫓기다시피 해서 설명해 드리느라 마음이 늘 불편하고 죄송스러웠는데 이렇게 한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KBS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내주신 여기 방문객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회전근개, 어깨 쪽에 있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생로병사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아프고 병에 걸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그 성인들에서 만성병 중에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뭔가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관절염이 2등입니다. 가장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천식이고요. 숨 쉬는 거는 당연히 힘들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두 번째가 당뇨병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고 관절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앞에 김상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저는 오늘 어깨에 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깨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는 좀 친근하죠. 우리 친구들끼리 어깨 동무도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친근한 관절이 어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좀 있죠. 우리가 뭐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관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믿음직하죠. 믿음직한 사람이 있으면 어깨에 기대고 싶고 어깨를 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희생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희 의학에서는 우리 좋은 후배들에게 어깨를 기꺼이 내어줘라라고 하고 후배들은 선배의 어깨에 서서 더 먼 미래를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어깨는 다양한 상징적인 관절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활동 반경이 가장 넓은 관절이에요. 우리가 뭐 팔꿈치라든지 손목을 쓴다든지 할 때 보면 이 팔꿈치는 접었다 폈다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깨를 보면 앞으로는 360도 다 돌릴 수가 있고 옆으로는 180도 다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활동 반경이 가장 넓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종지기에 볼 같은 게 들어가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종지기가 거의 접시처럼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 저희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조직들이 손상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부위예요. 회전근개라는 게. 이 부위가 어디냐면 우리가 어깨 만져보면 이 근육이 만져지죠. 이건 삼각근이라고 하는 거고 요 바로 속에 있습니다. 요 바로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건데 보시면 앞쪽과 뒤쪽에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어깨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총 4개가 있는데 어렵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앞쪽, 위쪽, 뒤쪽에 다 골고루 싸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팔뼈를 다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회전근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또 이제 회전근개와 함께 여러 번 나올 게 있는데요. 이 천장뼈, 요 위에 어깨 뼈가 만져지죠, 그죠? 요 천장뼈거든요. 견봉이라고 하는 천장뼈가 있고 요 위팔뼈, 팔 돌리면 움직이죠. 요 위팔뼈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회전근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기본적인 회전근개의 부위라든지 이름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 회전근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천장뼈와 위팔뼈에 위치하고 있는 회전근개가 잘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이고 할 때 이 간격이 유지가 되고 뼈끼리 많이 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완전히 없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팔을 들 때마다 천장뼈와 위팔뼈가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는 어깨를 돌리는 일도 하고 물론 움직이는 일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잘 있음으로써 윗팔뼈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회전근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회전근개를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이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환자분들 다쳐서 오시는 분들 내가 왜 다쳤을까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가 뭐 다른 사람과 이상한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쳤을 때 그러면 다른 뭐 인대라든지 근육은 저절로 낫는데 이 회전근개도 저절로 낫지 않는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파열이 됐으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파열, 뭐 찢어졌다 이런 말 들으니까 겁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수술하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근무도 하고 싶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수술하고 나면 언제 또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회전근개 파열을 안 걸리려면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재파열을 안 하려면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런 6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순서대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생기는가요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천장뼈와 윗팔뼈는 어깨를 들 때 한 90도까지만 들면 충돌을 합니다. 예, 이거는 누구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근개에는 어깨를 들 때마다 부담이 갑니다. 근데 전혀 안 아프신 분도 있고 아무리 써도 괜찮으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보라색 보시면 뭔가 물주머니 같은 게 있죠. 실제로 어깨를 덮어싸고 있는 기름주머니 같은 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들은 아무리 들고 돌려도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점액낭이라고 하는 기름주머니가 기능이 떨어지고 거기에 뭐 우리가 기대치 않은 염증이 생기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충격이 모두 회전근개에 감게 됩니다. 그게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발생하게 되면 점점 어깨 회전근개에 조금씩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이 관절경으로 보시면 정상적인 회전근개를 보면 이렇게 매끄럽죠. 물주머니가 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돌려도 회전근개에는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돌 증후군이 있는 환자 그 사진을 보시면 뭔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충격이 가 있죠. 만모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 위쪽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충돌 증후군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 위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천장뼈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뭐 뼈가 크고 뼈가 틀렸고 다 다른 것처럼 위에 있는 천장뼈도 사람마다 옆에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완전히 평평한 사람이 있고 약간 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꺾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꺾여 있는 사람들은 충격이 더 잘 생기겠죠. 한 30% 정도 있고 이런 분들에서 회전근개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뼈 조각이 조금 더 큰 사람들이죠. 그러면 들 때 충격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회전근개 발생 위험도가 조금 높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다 나쁘냐? 그러면 이걸 미리 다 수술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충돌 증후군이 생기더라도 이게 자연적으로 적응하게 되고 천천히 진행하게 되면 어깨의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고리 뼈 모양이 있다든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충돌 증후군이 보통 30대 전후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40대가 되면 조금 부분 파열 정도가 되고 50대가 되면 소파열, 즉 약간의 파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년, 20년 정도 천천히 진행하게 되면 내 몸이 다 적응을 하고 어깨 기능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뭐 나에게 큰 질환이 아닌 거죠. 그래서 60대, 70대 이렇게 조금씩 증가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왜 발생하느냐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요 천정뼈의 모양 때문에 조금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과사형이죠.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어깨 회전이 많은 직업들 단 사람이 뭐 1년에 100번 휘두를 거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000번, 10,000번 휘두르게 되죠. 예를 들어 배드민턴 선수, 배구 선수 그리고 직업도
제 환자 중에 20대 충돌 증후군 환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미용업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어깨를 90도 이상 들고 작업을 해야 되고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인데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충돌 증후군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과수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가로등 고치시는 분들도 항상 어깨 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오고 파열이 더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교통사고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보통 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간혹 회전근개 파열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원인도 당연히 있겠죠. 나이가 들면 많이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소파열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요 끝부분, 이 회전근개의 끝부분은 항상 혈류가 이제 많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근육이 빨간 이유는 근육 안에 혈관이 많아서 빨갛고, 우리 힘줄 같은 부분은 좀 하얗죠. 그 이유가 피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인데 회전근개도 요 끝부분이 잘 다치거든요. 잘 파열이 먼저 일어나고 이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느린데 뭐 충돌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지 더 많이 사용해 버리면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이유도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절로 회복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회전근개가 한번 파열이 되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힘줄과 인대, 많이 들어보셨죠? 인대 파열, 힘줄 파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인대는 뼈와 뼈를 단순히 연결하는, 뼈가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힘줄은 이제 근육과 뼈 사이를 연결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해주고 뭔가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게 힘줄이거든요. 근육이 바로 뼈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힘줄로 변했다가 뼈에 붙고 근육이 일을 하면 이제 힘줄이 딱 버텨줘야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힘줄이 파열되면 근육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기가 파열되어 있으면 점점 벌어지겠죠. 근육이 늘어나서 저절로 붙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진행할까? 한번 파열되면 그것도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파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진행하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진행을 하더라. 절반 중에서도 진행하시는 분들의 평균 속도가 한 3mm 전후로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빨리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파열이 많거나 흡연자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불편할 때 이럴 때는 좀 빨리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하고 정확히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내가 간단한 소염제라든지 활동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심하게 있는 경우, 그리고 잘 때 아픈 경우, 잘 때 아픈 경우가 회전근개 때 꽤 많습니다. 야간통이 자다 깨는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중력에 의해서 팔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견봉과 위팔뼈 간격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때문에 크게 통증이 없습니다. 자극이 없고. 하지만 누우게 되면 어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중력이 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간통이 있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다 깨시는 분들, 그리고 어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도 이상 들어올리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힘 빠지는 증상도 같이 있으면 힘줄에 좀 심각한 파열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을 그러면 파열이기 때문에 진행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돼서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하지만 모든 파열을 꼭 수술하시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돌 증후군의 경과인데요. 이 나이대마다 이게 순차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파열이 진행할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순차적으로 회전근개가 천천히 진행하게 돼도 어깨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파열이라고, 내가 50대인데 소파열이다, 60대인데 약간 중파열 한 2, 3cm 찢어졌다 하더라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거죠. 만약 30대인데 소파열이다,
40대인데 중파열이다. 그러면 수술을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환자 제가 치료한 경우를 보시면요. 56세 남자 환자고 평소에 팔을 많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왔을 때 초음파로 보니까 약 한 1cm 정도 파열이 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때 1cm 파열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수술하기보다는 제가 주사 치료랑 아플 때마다 드시는 소염제로 치료를 해드렸고요. 다행히 5년 뒤에 다시 초음파를 찍을 기회가 있어서 찍어봤는데 한 1.5cm 정도? 한 5mm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진행 안 하는 경우였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된 경우고요. 이분은 사실 제 아버지인데요. 제가 아버지라고 해서 뭐 수술을 안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따라 치료를 하면 수술 없이도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열이 됐는데 왜 내가 어깨를 잘 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까 회전근개가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위쪽에 있는 회전근개가 조금 파열이 되더라도 우리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쪽이 조금 다쳐도 뒤쪽과 앞쪽이 튼튼하면 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쪽 힘줄 하나 파열이 있다고 해서 어깨를 못 드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깨를 드는 가장 큰 근육은 말씀드렸던 밖에서 만져지는 요 삼각근입니다. 이 근육이 어깨를 드는데 가장 첫 번째 기능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불안정성만 없으면 어깨를 들고 하는데 다 괜찮습니다. 이분도 제 환자인데요. 보시면 나이가 70세시고 5cm 정도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근육 두 개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대인데 잘 적응을 하시면 이렇게 어깨 들고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농사 잘 됐다고 저한테 야채도 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적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그 나이대에 맞는 만약에 진단이 됐으면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돌이 되는 부위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통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정확하게 소염제나 콜라겐 주사 같은 걸 해주면 진통이라든지 그런 진행을 조금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앞서 김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자주 하진 않습니다. 제 환자분한테도 항상 설명하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2, 3개월간이랑 텀을 두세요라고 말하는데요. 김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의 기준은 관절 안이고요. 저는 이제 회전근개 바뀌기 때문에 관절 안이 아니라서 저도 웬만하면 3개월을 지키는데 멀리 사시는 분들이 와서 오늘 온 김에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2개월은 충분히 텀을 둡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가 먼저 돼야 되고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도 같이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무조건 수술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술 너무 싫고 예전에 다른 부위 수술했는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마취도 안 깼어요.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주사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주사를 너무 많이 맞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감염이 생기고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로 오시는 분들이 이 대학병원에 꽤 많이 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피부 밑에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피부 밑에 쫙 깔려있는 봉화지겸이고요. 두 번째는 뼈 주위로 이렇게 별표 친 게 고름입니다. 고름이 뼈 주위로 관절 안에 있는 화농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이 심하신 분들은 뼈까지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하얗죠. 뼈까지 이렇게 감염이 돼버리면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도 정확하게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저는 항상 주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 회전근개와 요 견봉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요 보시면 주사기 회전근개 바로 위에 위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주사기를 위치하는 걸 보고 이렇게 약을 주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었고 아직도 큰 문제 없이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깨 팔꿈치 치료 받으시는 분들 중에 충격파 치료 한 번쯤 받아보셨죠? 오래 받으시는 분들. 충격파 치료가 어떤 거냐면 충격파, 이 파장을 때려서 이 돌을 깨는 거죠. 처음에는 담석을 깨고 요로 결석을 깨는데
했던 치료들이 이 정형외과까지 와서 정형외과도 뭐 어깨에 석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그 파워를 조금 낮추니까 오히려 뭐 재생이 되더라라고 해서 어깨 쪽에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회전근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회전근개 때 파열 때 오히려 충격을 더 줘버리면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다라고 하면 충격파 치료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할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하죠. 최근에는 대부분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구멍만 1cm 정도 한 3, 4개 뚫어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넣고 카메라를 넣고 해서 이렇게 파열된 부분 이렇게 보이죠. 파열된 부분이 보이면 또 특수한 기계로 이렇게 바늘 뜨듯이 한 땀 한 땀 떠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파열이 굉장히 큰 경우 이미 완전 파열이 되고 완전히 힘줄이 말려가고 근육이 완전히 위축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관절이 다 드러날 정도로 파열이 진행된 사람들은 이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봉합을 해봤자 또 금방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마지막 선택으로 인공관절을 통해서 다시 어깨 기능을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술을 하고 나면 언제쯤 다시 쓸 수 있나요? 수술하신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시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처도 적고 저희가 위험성이 적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병가 한 달만 쓰고 바로 뭐 일할 수 있나요? 집안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하지만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 후 관리예요. 이렇게 잘 꼬매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실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튼튼한 실로 꼬매도 성인의 팔에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팔을 흔든다든지 팔을 들어버리면 실은 당연히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합된 부위가 안전하게 생착될 때까지 최소 우리가 4에서 6주를 봅니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한 6주가 지나면 완전히 생착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소파열인 경우는 한 4주 정도 이렇게 한 달 전후로 해서 보호를 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활 운동인 기능 회복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칭이죠. 파열된 거를 꽉 꼬매놨고 한 달 동안 안 썼으니까 어깨가 많이 굳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의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칭 치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 중력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 시계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테이블을 이용해서 엉덩이만 뒤로 빼면 어깨가 자동으로 들리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 잡고 이렇게 몸만 갖다 대면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이 모든 동영상은 저희 이 견주관절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깨 건강 TV라고 치시면 이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어깨 건강 TV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 즉 스트레칭 다 보시면 혼자 흔들고 하는 게 없죠. 테이블을 이용하든 벽을 이용하든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칭 하는 게 첫 번째고 이렇게 해서 어깨가 다 풀린다. 그러면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내지 2달 동안 우리가 어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도 약해지고 위축이 오고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겠죠. 이 그림처럼 밴드를 잡고 몸만 이동하면 우리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근육을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밴드는 내가 힘들면 또 힘을 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거든요. 기구를 이용하고 힐상에 있는 그런 아령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스트레칭을 다 해서 어깨를 잘 풀어주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인데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내지는 내가 소파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진행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 증후군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다 생긴 게 다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지만 이 갈고리형이 이 편편하게 되면 좀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 더 줄어들고 진행을 하지 않겠죠. 이건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견봉을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거를 뒤로 바로 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수술 없이 뭐냐면 등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옆에서 볼 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등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서 이 날개뼈를 바로 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갈고리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 쪽에 특히 날개뼈 안쪽을 잡아주는 근육을 많이 운동을 하면 이 견봉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근개가 충돌되는 것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이런 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역시나 밴드를 이용해서 옆으로 벌리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날개뼈를 조금 모아주는 느낌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두 번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밴드로 이런 손 문고리 같은 곳에 딱 걸어두고 당기면서 똑같이 날개뼈를 모으는 거죠. 지금 그냥 해보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보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견갑 안쪽에 있는 근육이 일을 하면서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숙여있던 이 날개뼈가 조금 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거북목 치료도 좋습니다. 우리 뭐 지하철, 버스 타보시면 전부 다 스마트폰 하고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가고 목도 앞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드린 견갑 운동, 누워서도 할 수 있거든요. 누워서 만세하고 옆으로 나란히 하고 하면 견갑 쪽이 모아지는 근육의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면 이 견봉뿐만 아니라 거북목에도 똑같은 원리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앞쪽 내지는 뒤쪽 회전근개 강화입니다. 이 충돌 증후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 올릴 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수술하는 근육 중에 대부분 80% 이상이 극상근 위에 있는 회전근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쪽이 많이 다치게 되면 앞쪽과 뒤쪽을 강화를 시켜주면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밴드를 이용한 운동인데요. 잡아두고 내가 걸음으로 옆으로만 이동을 해도 안쪽에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걸어두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바깥쪽에 힘을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 안쪽과 뒤쪽이죠. 참 안쪽과 뒤쪽의 근육을 강화하면 위쪽 힘줄이 다친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기능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다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깨가 아까 전에 불안정한 관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50대 때 누구나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어깨 주위에 원인 불명의 염증이 깔려서 팔을 들 수도 없고 뒤로도 할 수 없는 50견, 그리고 이 회전근개 쪽에 석회가 끼어 있는 석회성 건염, 그리고 이 김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그리고 어깨 관절이 아니라 어깨 뒤에 이렇게 근육이 뭉치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관절은 멀쩡하시거든요.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어서 이 어깨 쪽으로 다른 통증이 또 막 저리고 지리고 이런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이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셨지만 그래도 이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뭐 심해진다든지 힘도 빠진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MRI를 찍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의사마다 왜 똑같은 파열인데 누군 수술하자 하고 누군 수술하지 말자 하더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는 못 보지만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 김사부랑 이경영 그 배우랑 자주 싸우잖아요. 그죠? 의견 대립으로 똑같은 환자를 두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배워온 것, 치료한 경험, 그리고 진료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질환 일지를 하더라도 의사마다 조금씩의 견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어렵죠. 하지만 본인한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있으면 거기서 몸을 맡기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형외과가 무조건 수술하라 하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제가 통계를 내보면 작년 통계로 제가 4,000명 외래 진료를 보면 수술은 350명 정도 하거든요. 열에 한 명도 채 안 됩니다. 정형외과가 무조건 수술만 하는 과가 아니고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진료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